전문가 두 분을 토론자로 모셨기 때문에 일단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나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뭐 의견이라든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장에 나와 계신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영섭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경제학, 노동경제학을 하고 산업연구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 등에서 산업인력 정책 그리고 인적자원 정책, 직업훈련 정책을 쭉 연구를 하다가 작년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제 배경을 좀 길게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제가 이 발표에 적합한 토론자인지 갑자기 걱정이 좀 됐습니다. 뭐냐면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정책을 연구했다는 건 기업 현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근데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은 사실 기업 현장이 굉장히 생생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업 현장의 생생한 사례들에 대해 제가 얼마나 유익한 토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핀트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너무 책망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회사의 발표 대단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노동시장이 소위 비정형 노동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투자 의욕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그러한 게 이제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은 서로 같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같이 일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위가 기업일 것이다. 그러면은 서로 같이 일을 할 때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앞으로도 여전히 이제 중요할 거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은 그야말로 원자화된 개인들을 IT 기술로 연결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그 경우에는 소위 조직 역량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 한국을 둘러싼 경쟁 환경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러한 경쟁 환경에서 정말 한국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려면 기업의 조직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근로자들에 대한 투자 의욕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역량을 개별 근로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과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별적으로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한국 무라타 전자 그리고 태웅로직스 모두 근로자들의 속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로자들이 어떤 직종인지 어떤 학력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학습에 친화적인 집단일 수도 있고 학습에 덜 친화적인 집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전체적으로 제가 코멘트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무라타 전자의 경우는 직무교육 체계를 뭐 셀프 스터디로부터 COP 그리고 OJT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상당히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교육 훈련 체계도를 이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태용로직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형식 좀 체계적인 교육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내 MBA, 사내 강사 등과 같이. 근데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교육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최근에 기업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교육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는 Learning and Development, 학습과 개발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제가 관련해서 싱가포르 쪽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 역량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experiential learning, 그러니까 OJT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익히는 것이 전체의 70%, 그리고 소셜 러닝 동료 근로자들과 인터랙션하면서 익히는 것이 또 한 20%, 그다음에 스트럭처드 러닝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에듀케이션이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 어떻게 보자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핵심 역량 위주의 운영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 동안에 아주 타이트하게 일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흔히 봤던 집체식, 일과 분리된 집체식 교육은 아마도 갈수록 기업 입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L&D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관점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학습을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무라타 전자의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반면에 태용로직스는 조금 그런 부분보다는 형식 교육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다른 이제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가지 제가 코멘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이 그러한 러닝 앤 디벨롭먼트 관점에서 한국 무라타전자와 태용로직스의 사례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한국 무라타전자도 그렇고 태용로직스도 그렇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내적 동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게 교육훈련 체계의 구성은 당연히 사내의 다른 인사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뭐 이미 이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라타전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급과 직책을 분리시키는 일종의 직능자격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들의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교육훈련 체계가 설계가 됐는데 그 교육훈련 체계가 CDP와 연계해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태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웅의 경우도 사내 MBA 과정을 운영하는데 사실 저는 뭐 한 490명 정도 되는 해외 근무가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해외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사내 MBA를 운영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내 MBA도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16주, 18주를 매주 토요일 풀데이로 일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큰 이제 부담일 텐데 근로자들이 그에 참여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크리티컬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질문은 기업들에 따라서 그 최근에 이제 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별도의 학습 시간을 빼기는 어려운, 그런데 학습의 객관적 필요성은 또 높아지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별도의 학습 공간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의 성과를 테스트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그 학습의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학습의 머티리얼은 예컨대 사내 인트라넷에 다 업로드해서 개별 근로자들이 그것을 일과 시간 이외에 학습을 하고 기업은 그 그 학습 성과만을 이제 테스트하는, 어떻게 보자면 과거에는 학습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었다면, 기업 인사나 교육팀에 있었다면 지금은 학습의 책임이 근로자로 이제 넘어간 상황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기업 입장에서 불가피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을 온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나에게 평생 직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그 축적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이 현재의 직무, 현재의 기업, 현재의 직무에만 포커스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 경력 개발, 그러니까 현재 직장을 넘어서는 개인의 경력 개발 관점이라는 관점에서도 좀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그런 관점에서 그 개인에 대한 경력 개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매 2년마다 기업이 개인의 경력 개발에 대해 상담을 하도록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이것이 그 소위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그린 전환 때문에 노동의 이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개인의 대응성을 높이는 조치다라는 점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여러 경영 환경 때문에 개인에게 교육 훈련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경력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무라타전자와 태용로직스의 사례들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영섭 교수님 토론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줌 시스템으로 경기대학교 류성민 교수님 접속해 계신데요. 류성민 교수님 토론을 듣고 나서 두 사업장의 그 저희 인사 담당자분 그리고 컨설턴트 분이 일단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 약간 어색한데 예,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두 회사의 또 인사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얘기해 주셨는데 평생학습 체계 또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기업들이시고 컨설팅의 효과도 잘 나온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최영석 교수님이시야말로 말씀 뭐 겸손하게 해주셨지만 이 오랫동안 이 평생학습 직능 분야를 또 연구해 오신 교수님이신데 저는 HRD를 전공하진 않고 HRM 전공자라 약간 저도 정확하게 포커싱돼서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가지 뭐 일부는 또 최 교수님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제가 생각한 부분 그리고 좀 궁금했던 부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론 활성화에 좀 그냥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회사 다 굉장히 학습 체계를 컨설팅을 통해서 굉장히 잘 수립하고 또 이제 활용하고 계시는 기업들이시고 또 올해도 이어서 계속 컨설팅을 또 아니 혹은 2019년에도 받으셔서 그런 다른 인사 체계랑들도 굉장히 아마 결합도나 아니면 적합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번째로 좀 아쉬운 점은 좀 전에 이제 그 무라타 전기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임금이랑 평가 체계 컨설팅도 받고 계신데 아마 작년에 받으셨던 체계랑 아마 이 역량 우리 평생학습 체계 구축하신 거랑 연동해서 아마 진행을 하실 텐데요. 그게 어떻게 또 진행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태용로직스도 기존에 받았던 또 컨설팅과 어떻게 연동돼서 이 학습 체계가 설정이 되었는지 저 인적자원 관리에서 이런 제도 간의 어떤 적합성이나 연계성, 또 패키지로서 작동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됐는지 그런 후속담도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그것도 하나 첫 번째로는 좀 궁금하고 다음번엔 그런 종합 패키지로 이런 포럼을 좀 해봐도 좋겠다. 그런 같이 받은 기업들을 모아서 그럼 진짜 효과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나왔는지를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무라타 저는 이제 최영석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좀 세부적인 기업 커멘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무라타 전자 평생학습 책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일단 궁금한 점은 우선
아까 이제 저희 연령대 분포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다라고 되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업종 특성을 봤을 때 여성 인력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성별 분포를 통해서 혹시 여성 인력 개발 이런 파트도 혹시 고려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해서 혹시 그런 부분도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CDP 부분은 직군별로 좀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앞에 그 실제 공통 역량하고 리더십 역량 할 때는 실은 직군별 차이가 제가 본 자료에는 잘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물론 보편적인 매니저가 되는 길에서 공통되는 리더십 역량도 있겠지만 또 직군별로 또 부문별로 굉장히 리더십 역량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고려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력 개발 이제 프로그램에 조금 최영석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도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경력 개발 목적은 단순하게 직무를 잘하기 위한 목적만 있지는 않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석세션 플랜의 하나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래에 이제 필요한 어떤 직무 능력이나 또 미래에 또 직급 상승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차원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활용 목적은 전부 다 사실은 직무 교육 혹은 직무에서 필요한 직능, 뭐 숙련도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서 있어서 아까 석세션 플랜은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가실 거다. 혹시 미래 교육이나 좀 앞으로 필요할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혹은 고려한 부분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평가 체계랑 아까 연동해서 진행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KPI와 평가 체계와 연동을 시켜야 결론적으로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좀 더 내재화된 어떤 이런 역량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최영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저도 동일한데 근로시간이 이제 주 52시간으로 한정되는 상황에서 결국 직원들이 이 근무시간 내에 교육훈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실은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의욕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좀 더 직원들을 참여를 좀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나 혹은 또 연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신 부분이 있는지 이건 무라타 전자하고 태웅 로지스 다 동일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무라타 전자와 관련해서는 혹시 교육에 대한 환류 프로그램이 있는지 직원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또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태용로직스도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유사하게 일단 직원들이 이 교육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 사내 강사 인센티브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 수혜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로 어떤 부분을 좀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주로 팀장급들에 대해서 테크놀로지스는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건 맞지만 사실 이제 직원들이 현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한 또 역시나 개발 파트 차원에서 뭔가 개발 차원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새로운 역량이나 능력들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아마 욕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이고 그 부분을 충분히 제 생각에는 학습 체계 안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진 않아서 혹시 추가로 이런 직원들의 전반적인 새로운 어떤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와 관련한 요구들을 어떻게 좀 포함시킬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액션 러닝 방식 아까로 이제 결과물이 이제 다 도출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게 설명이 사실은 조금 저는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액션 러닝이 이제 잘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
전이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관리자급에 대해서 액션 러닝을 쓰는 거 굉장히 좋은데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쓰고 계신지,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사장님이 주신 이제 과제를 좀 푸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분야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장님이 공통 과제를 주시는 건지 분야별로 다른 과제를 주시는 건지, 혹은 앞으로 이제 한 번 하고 마실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분야별 이런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시고 관리자 교육도 시키실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분야별로 산적되어 있는 현업의 과제들을 실제 참가자들이 가져오는 구조로 가는 것, 일반적으로 액션 러닝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신 게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마찬가지로 태웅로지스도 교육 참가자들의 환류를 어떻게 좀 반영하는 체계를 앞으로 잘 나오진 않아서 발표 자료에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뭐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안 하고 계시다면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다른 기업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과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또 현장에 지금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많은 그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두 사업장에서 이제 저희 인사 담당자가 일단 말씀해주시고, 혹시 이렇게 또 저희 수행 직접 해주셨던 컨설턴트가 좀 첨언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라타 전자에서 저희 과장님 그리고 재단의 윤미소 컨설턴트 이렇게 차례차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질문 감사드리고요. 두 분 교수님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답변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영업 직군은 기술 영업 직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술 교육 같은 경우는 본사와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일본 본사에 가서 이제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기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주재원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또 교육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까 그 교육 방법에 있어서 COP가 있었죠. 공부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직무별로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 영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동종업계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데가 이제 삼성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양한 뭐 외국계 기업들이, 뭐 미국계 기업이라던가 뭐 다른 일본계 기업, 뭐 대만계 기업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큰 이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뭐 이직이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1년에 지금 저희 현재 종업원이 약 200명 정도인데 10명 내외 이탈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신 이제 종업원, 그러니까 임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서만 평생 일해야 되나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 온라인 그 통신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평가 체계와 연동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현재 저희가 도출했던 그런 필수 역량, 필요 역량 등을 당연히 그 평가 체계에 좀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 체계는 네,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그다음에 연령대 분포를 연령대 분포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성별 분포는 사실 기술 영업은 남자 직원이 대부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 회사 전사로 봤을 때는 한 6대 4 정도의 비율로 남성 직원 조금 많은 편이고요. 4 정도의 그 여성 직원들은 이제 경영 지원 직군에 있거나 아니면 영업 관리 그 이제 수출입 업무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별로 봤을 때는 그 직무별로 영업 기술 영업 쪽은 이제 남성 직원들이 많고 엔지니어 쪽이나 그 외에 이제 지원 부서 쪽은 여성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별로 보기보다는 직무로 보는 게 저희 그 업종 특성상으로는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이 사실 직군별로 차이를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군별로 리더십 역량에 어떻게 고려되고 그래서 이제 직군별 역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님과도 이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그러니까 직군별로 평가 역량을 조금 다르게 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이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직군별 리더십 역량 차이는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회사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팀장 그룹장이 되면은 직군을 상관하지 않고 로테이션을 한다는 그런 좀 방침이 있어요. 회사 사내에.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전체로 그런 것 같아요. 무라타의 글로벌적으로 리더의 경우에는 직군과 상관없이 로테이션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역량 위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래에 필요한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 현재는 디지털 교육을 검토 중이에요. 뭐 다양한 지금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디지털 툴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이 보다 디지털 툴에 더 친숙하고 업무에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할 것을 이제 검토 중이고요. 그다음에 근무 시간 내 교육 시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집체 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다 줌으로 대체를 해서 근무 시간 내에 집체 교육, 그러니까 직급별 역량 교육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내에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는 저희가 사실 그 교육 이수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점수를 채우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발적이지만 자발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임직원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교육 점수를 쌓기 위해서 온라인 통신 교육도 하고 독서 통신 교육도 하고 외부 교육에도 참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니즈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은 설문조사를 매번 시행을 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 조사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이제 교육에 반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설계를 할 때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각 부문별로 신청서를 받아요. 이 부문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제 임직원들로부터의 그 신청서를 받아서 그 신청서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무라타전자 컨설팅을 직접 수행했던 노사발전재단 윤민소 컨설턴트의 말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라타전자를 컨설팅 수행을 했던 윤미수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앞선 두 분의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컨설팅을 진행을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돌아보고 약간 올해 또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점을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고요. 사실 그 앞선 질문에 대해서 이미 이제 박윤호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대답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 무라타 전자는 이제 기존에 베스트 HRD 수상을 했을 만큼 이제 이미 사내 교육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무 교육 체계를 제가 수립을 해드렸지만, 근데 그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미 이제 사내에서 실제로 활용 중인 사내 COP나 OJT가 굉장히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의 일상화라든지 아니면 사내 강사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근로 시간 단축과 함께 사실 이제 근로자분들께서 교육 시간을 내기가 조금 빠듯한 부분이 있으셔서 이제 그 저희 무라타에서는 이제 그런 사내 강사를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고자 올해 이제 사내 강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직급과 직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직급과 직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직책자들 대상으로는 GLP나 KLP처럼 약간 육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도입되어 있지만 사실은 직급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COP나 OJT 정도밖에 시행이 되지 않고 사실 구성원들이 이제 이렇게 본인들의 뭐 경력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교육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외부 교육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평생학습체계 컨설팅을 할 때 그런 외부 직무 교육을 받고 싶으신 것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직무 교육 체계를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CDP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제 설계를 했는지 여쭤보셨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라타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경영진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구성원분들께서 대부분 인터뷰 내용에서 여기를 웬만하면은 이제 평생 직장으로 다니고 싶을 만큼 좀 매력적이고 좋은 회사라고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영진과 근로자들 모두 이제 사실은 이제 평생 직장으로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경력을 개발할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경력 개발 경로의 방향을 설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러면 당장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현재 활용하고 계신 직무 교육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력 개발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조금 더 연계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경력 개발을 조금 더 이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무 교육 체계를 세울 때부터 저희가 이제 기존에 활용하고 계신 교육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받고 싶으신 교육 중에 이제 경력 목표를 달성에 더 필요한 교육 위주로 직급별로 제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체계를 수립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올해도 이제 평가 체계랑 임금 체계 개선 컨설팅을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조금 이제 역량 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이미 기존의 평가 항목이 있지만 저희가 그 작년에 도출했던 역량 모델링을 조금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역량 평가 지표를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컨설팅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올해도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사업장 현실에 맞는 조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립하고 그 제도를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해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태웅로직스 김재율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만든 제도들을 이렇게 또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피드백 주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또 많은 걸 느끼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제일 공감이 됐던 게 요즘 친구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라고 Z 세대가 되겠죠. 뭐 그 친구들은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참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돈 받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도 같이 성장한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친구들한테 교육을 들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서 오히려 쉽게 좀 유도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오비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력이라는 게, 회사에서 인력이라는 건 당연히 최적화되게 운영이 돼야 되고, 러프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 시간에서 영업 할 수 있겠지만, 영업사원분들께서는 이제 뭐 무라타전자 영업이 있겠지만 24시간을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교육 시간에도 전화를 받고 하느라 교육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출발을 다르게 했습니다. 일과 중에는 교육을 없애고 토요일에 하자.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은 매력적인 거를 도출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라타 전자처럼 저희도 교육을 들으면은 이제 뭐 교육 이수를 하면은 당연히 이수하면 전 그 교육생들 다 해외 주재원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투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승진을 할 수 있대 승진, 저희는 이제 저 옆에 컨설턴팅도 아시겠지만 같이 해서 승진 제도도 굉장히 기존에 조금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개선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승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좀 더 인원이 많아지니까 승진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된다. 그래서 승진 포인트 제를 도입을 하면서 교육과 바로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들으면은 승진 포인트를 주고 주는 것으로 하고, 또 나중에 팀장이든 어떤 사업부장이든 해외 주재군 법인 대표든 자리가 났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라는 그런 후보생들, 그러니까 수료한 사람들을 바로 1순위로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 파격적으로 주고, 뭐 금전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물론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뭐 3년 이상 대리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인사평가도 뭐 점수 일정 이상 받는 자 이렇게 했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사원들이 저한테 와서 그거 좀 직위 낮춰주면 안 되냐, 자기 너무 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교육에 대한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한다. 뭐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육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뿐만 아니라 평가와 보상에도 당연히 연동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정성적으로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어도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서포트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자체 IT 전략팀 부서가 있기 때문에 IT 팀과 협업을 해서 인사기록 카드를, 기존에는 그냥 엑셀로 관리를 했는데 인력이 많다 보니까 인사기록 카드 시스템을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인사기록 카드에 교육 이수를 하면은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이 교육의 이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팀장님들이 이 인력에 대해서 승진 연한이 충족이 되면은 이력을 보면서 이 친구가 이러한 교육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 받은 친구보다 받은 친구가 더 인센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 준 게 필요한다고 해서 개발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현업에서 일하면 바쁘기 때문에 교육을 따로 낼 시간도 없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자 후보생 육성 아카데미 테슬라를 기획을 할 때 두 가지였습니다.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이제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은 이제 핸드폰으로 교육 영상을 보되 짧게 끊자, 10분, 15분, 5분 정도의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그거를 사전 지식을 학습한 사람이 주말에 이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면서 약간 체득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온라인으로는 사실 혼자만 듣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서로의 어떤 생각이 있는지 공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그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러닝을 잘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익숙치 않은 분들 잘 못 들었지만 저 인사 담당자 계속 푸시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완료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CTP 부분도 사실 저희 테크노직스가 이제 CTP가 직원들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려주고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누가 잡아주냐, 인사에서 CTP 맵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사실 아니거든요. 그 CTP는 개인이 그려야 되고, 그 개인이 그리는 거에서 누가 상담을 해주냐, 인사 담당자가 아닌 해당 팀장입니다. 팀장이 이 친구의 어떤 미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때문에 팀장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신입 팀장들은 신입 팀장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서 이제 같이 또 기획을 해서 지금 할 수 있지만 기존 팀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직원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사실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팀장님들이 직원의 CDP를 그려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2021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IT 개발 프로그램을 저희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T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물류 쪽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듣고 저희가 이제 인사 담당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어디까지 듣고 뭐 시험 문제를 내면은 풀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LMS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해서 미팅을 했고 지금 이제 업체를 섭외를 해서 8월에 출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그 LMS 시스템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먼저 접근할 수 있게끔 교육의 컨텐츠를 다 노출시키고 알아서 듣게끔 할 뿐만 아니라 저희 태용로이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육 컨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해서 사내 지식이 저는 제 고집일 수도 있지만 저희 태용로이스 지식이 굉장히 고도화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영상으로 많이 담아서 듣을 수 있게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LMS로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저희도 무라타미 전자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끝나면 무조건 교육 그 만족도 조사를 하고 교육이 끝나면 교육 담당자끼리 피드백 대회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버전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요. 그 교육 만족도는 저희가 DB로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다음 교육 기획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줌으로 얼굴만 뵀지만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저희 프로젝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동일한 과제를 줬습니다. 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조가 있는데 다른 과제를 주고 다르게 도출을 할까, 다른 걸로 나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와 저희 팀장님은 동일한 주제로 어떻게 둘이 다르게 생각을 하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하자마자 교육생분들이 주제 다르게 하면 안 되냐, 방향이 같아진다 라고 해서 불만이 많았지만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주제로 하면은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덜 낫고라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로 다르게 생각을 해라. 근데 그게 결과가 적중이 그래도 돼서 지금 두 조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회사의 어떤 그런 과제들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또 재밌게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 관리자 육성 아카데미가 이번 1기로 올해 출범이 되고 매년 한 기수씩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인사에서는 보수 교육을 진행을 해서 당장 그 여섯 명인데 6분이 다 뭐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보수 교육들을 어떻게 그런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피드백 시간이 있으면 교수님께서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컨설팅 직접 수행했던 CMP 컨설팅의 강혜원 컨설턴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태용로직스 2020년 일대혁신 컨설팅 수행했던 CMP 컨설팅 강혜원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앞에서 이제 좋은 질문 주셔서 저도 제가 작년에 했었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컨설팅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겠다 또는 더 많이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앞서서 저희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서 저는 말씀이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만 보완을 좀 드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일터혁신 컨설팅을 저희가 태용로직스와 19년도, 20년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태용로직스의 좀 배경들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20, 30대 인력이 무라타전자랑 동일하게 한 78% 정도 되는 굉장히 그 MZ세대의 비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기업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부터가 좀 다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성원 인터뷰나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참여도가 높았고 구성원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의욕적인 태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팀장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지만 그 전에 전체 인터뷰나 설문조사 또 인터뷰는 저희가 한 이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구성원분들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좀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3자 물류 회사 쪽에서는 태용로직스가 선두 기업이다 보니까 구성원분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그 주인 의식이나 아니면 우리 기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많은 의견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형식적인 교육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태용로직스가 19년도에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사실상 교육 체계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제 기존에 19년도부터 교육 체계를 만들어가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라타전자처럼 SOJT나 COP 이쪽 부분을 많이 활성화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SOJT는 형식화되어 있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형식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제도를 설계하되 우리 대부분 인터뷰를 하면 우리 기업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외부에서 왜 교육을 듣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본인들이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상사나 아니면 그 위에 다른 부서장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어서, 그러면 그런 기업의 좋은 문화들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조금 일방적인 교육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도 내부의 담당자나 아니면 내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사내 강사 활성화나 아니면 사내 교육 프로그램 많이 발굴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내 교육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도 직접 그 교육 자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교육자들이 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좀 보완을 했고요. 다만 향후에는 이제 인사 담당자 분께서 내부적으로도 뭐 SOJT나 COP 또는 CDP도 어떻게 하면 인사 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들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드릴 것들 말씀드리면, 기존 컨설팅과의 연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올해 컨설팅은 진행하지 않고 19년도, 2020년도 컨설팅을 진행했어서 19년도부터 이제 사실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영역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그 기틀들을 조금씩은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평가제도를 개선하면서 임금 제도를 개선할 때 승진 포인트제로 크게 좀 변화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내 강사를 했을 때 교육 포인트 제도 또는 직책별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설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역량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했어서 이미 직무와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역량이 도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컨설팅을 할 당시에 역량을 뽑거나 아니면 직무 교육들을 연계하는 거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부분이고, 19년도 컨설팅이 2020년도에 연장선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9년도에는 이제 승진자 교육이나 아니면 직책자 교육 중심으로 좀 보완을 했다면, 2020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직무 교육이나 또는 내부에서 M&A 등에 따라서 관리자 육성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높으셨어서 관리자 육성 부분으로 교육을 좀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19년도, 2020년도 컨설팅이 같이 진행되면서 이미 이제 19년도에 승진과 연계해서 포인트 제도를 누적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또는 직책자들은 반드시 뭐 신입 팀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자발적인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른 인사 제도를 좀 개선한 바 있고, 이런 평가 제도나 승진 포인트 제도, 임금 제도가 다 하나로 얽혀 있다 보니까 좀 교육의 효과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참가자의 환류나 액션 러닝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자체 인사팀에서 잘 운영을 하고 계셔서 이제 관련해서 이런 교육 지표로 좀 관리하시면 좋겠다, 저희는 제안 정도만 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프로젝트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면, 저희가 이걸 설계 당시에 사실 제안 방식을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주제를 가져와서 우리 기업의 발전이나 뭐 방향성 등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를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이디어 도출을 해서 아이디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자 뭐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이게 관리자급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실제 관리자라면 본인 현업에서 어떤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사적인 차원에서 전사의 방향성을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할 거다라는 이제 목적하에 대표님 과제들도 이런 전사적인 방향 부분으로 좀 제안이 됐었고 그래서 좀 공통의 과제들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프로젝트 페스티벌 아니면 액션러닝 과정에서 왜 단일의 주제가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많은 토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혜원 컨설턴트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지금 현장에 또 여러분들이 계시니 혹시 질문이나 뭐 의견이나 네. 예, 저 고용노동부의 노사협력정책과장 최건병입니다. 그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이 사업의 맥락에 있어서 저희는 일터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접근하자면 혁신은 공감과 실천이라고 저는 뭐 밖에 가서 많이 얘기하는데 공감이란 건 혁신의 방향, 왜 혁신하는가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실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디테일한 스킬들이나 방법론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있어서 꽤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부 혁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부서도 소관을 했었습니다. 이때 한마디로 정부 혁신은 이상동몽이다. 다른 데 모여 있어서 똑같은 꿈을 꾸면 된다는데 이 두 기업은 보니까 굉장히 여러 유인 체계를 통해서 같은 꿈을 꾸게 자발적으로 강요한 회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스마트한 사례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라타 전자에 대해서는 필수 역량에 대해서 보니까 신뢰, 효과적 의사소통, 팀워크, 협동이 굉장히 우선순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존에 잘해왔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이런 쪽에 응답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기업 내부 고유 맥락상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던 건가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재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많았고요. 저희가 이제 경영 이념,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무라타 전체로 봤을 때 경영 이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신뢰, 그다음에 이제 고객 관점, 그리고 이제 협동, 협력 이런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공통 역량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200여 명이라는데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생산직은 없으신 거죠? 여기서는 그냥 네네. 여기서는 그래서 수입 1인당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서 지금 네네.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교육 체계를 재구성하고 해서 하는데 이 직무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올해는 임금 체계 개편을 컨설팅을 계속 이어가 나가는데 그럼 직무급을 기반으로 한 임금 체계 개편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을 신청한 항목은 평가 체계 개선과 임금 체계 개선인데 사실 평가 체계 개선이 메인이고 그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를 임금 체계로 연동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직무급에 대해서는 사실 임직원의 의견이 조금 이렇게 분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찬성하는 임직원도 있는 반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동기부여가 안 되고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 경영자의 입장은 직무급은 당장 도입할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 체계에 이제 직무 역량을 조금 더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그럼 수당 형식으로 해서 직무 요소가 좀 반영되는 임금 체계를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수당은 이 기존에 이미 있는 직무 상황이에요. 관련 직무와 네네네. 매칭되는 수당은 네. 있었다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다음 내용 중에 보니까 직무 이동 가능성을 조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조사하신 건가요? 이건 이제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그 작은 회사니까 규모가 작고 또 이제 직무에 한계가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영업소이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임직원들의 그 내가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기술 영업 아니면 영업 관리로 입사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직무가 나에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직원들을 어느 부서로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게 굉장히 큰 과제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무 이동 가능성을 조금 더 체계화 시켜 놓으면 이제 임직원들 스스로 이 직무 가능성 그 체계도를 보고 아 내가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업무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무라타 그 본사 쪽에서는 종신 고용에 대한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직률도 보니까 아까 200명 중에 10분 정도만 5% 네. 정도가 평균 이직률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직무 이동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거는 지금 그분들의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 성장할 경로 등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성을 네. 높여주자는 취지인 그렇죠. 것이지 네. 뭐 지금 당장의 작업 조직을 재편하거나 뭐 이런 걸 그런 고민하는 건 거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 아까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이거였습니다. 행복한 성장과 출근의 기쁨을 만드는 인사총무팀을 만들겠다. 네. 행복과 기쁨을 회사에서 주겠다는 이 불가능한 걸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여기다가 제가 끝에다가 인사총무팀을 빼고 뭐 노사협력 정책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표정이 어떨까라고 좀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그 태용 로직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직률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나요? 네, 이직률은 지금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간에 좀 많이 이직하셨나요? 그 업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태용로지스가 뭐 물류사관학과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만큼 업무의 강도도 솔직히 다른 작은 어떤 규모의 회사보다는 좀 강한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과거에는 이직률이 뭐 높다고도 표현할 수 없지만 낮은 것도 아닌 그런 정도였는데 요즘에 어떤 회사에 대한 그 시스템들이 체계화되고 또 많이 채용 브랜딩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조금 B2B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즘 입사한 친구들은 사실 이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교육의 세 가지 측면에서 뭐 직무 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직무 전문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사내 강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이 전반적인 취지는 내부 고유한 역량들을 온전하게 전수하고 확산시키겠다는 데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유사 기업들이 없거나 좀 참조할 만한 기업들이 주변의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고유 역량들을 보존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회사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삼자 물류 쪽에서는 사실 레로라일 정도로 저희 테크놀로지스가 좀 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례를 좀 비교해 보자면 비교적 어떤 물류 쪽에서 교육 제도가 잘 갖춘 LG 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쪽의 어떤 교육 제도들을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 조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저희 쪽에 좀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교육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식이 내재화 된다고만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출 수 없는 것, 즉 물류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어떤 다른 특강이나 리플레시하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도 요소 집어넣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우리 전문 지식의 내재화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노조는 있는 사업장인가요? 아닙니다. 없습니까? 네네네. 노조가 평생 교육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뭐 그 반대입니까? 두 기업이 노조가 없어서 우연인가요? 아니면 뭐 그 지금 두 기업의 사례를 듣다 보면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주로 접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을 노사 간의 갈등이 빈발하거나 아니면 주로 정년 퇴임을 앞둔 분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뭐 이것저것 고용 연장에 대한 장려금을 달라거나 뭐 이런 식의 기업들인데 여긴 보니까 20, 30대가 주축이고 뭐 80%가 20, 30대라는 요즘 그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청년들을 그렇게 많이 이제 고용하고 계신 기업이고 해서 그 단어적으로는 혁신의 격차가 더 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고 이렇게 탄탄한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걸 통해서 더 앞서 나가고
저기서 지지고 볶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은 우려도 한편으로 들고 해서 좀 착잡하긴 합니다만은 뭐 두 기업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희망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2시간인데요. 지금 딱 2시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5분 내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혹시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내지는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뭐 기자님이나 저희 다른 수행기관에 저희 컨설턴트 분도 오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저희 태용로직스 예. 태용로직스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입사한 지 지금 이제 이 교육에 대해서 처음 접한 친구거든요. 저희 인사경영팀 저희 막내인데 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입에서 입이라 이 친구가 느끼는 어떤 태용로직스의 교육이랑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시면 좀 더 진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에 입사하신 태웅로직스의 안광현 사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웅로직스 인사경영팀의 안광현 사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저도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상에서 이제 배우고 러닝하는 러닝 앤 디벨롭먼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입사를 했는데요. 사실 다양한 회사에 면접을 받고 여러 운 좋게도 몇 개를 붙어서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회사에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러닝 앤 디벨롭먼트인데 이게 이 팀에 들어와서 팀뿐만 아니라 영업이나 운영 직군에서 직무 기술서를 굉장히 상세하게 써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과업을 하고 어떤 사업은 어떤 과업을 해서 이 과업에 대해서는 지금 너가 맡고 있는 일은 언제까지 하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 일을 하게 되고 이 일을 맡게 되고 정으로 맡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서 좀 더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여기 태용로직스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장님이 부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 훈련 지원을 하는데 최근에 많이 개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기업이 보시기에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훈련 정책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유성민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일단 예정된 2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제 포럼을 통해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두 기업의 사례는 특히 그런 점에서 저희도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컨설팅을 또 한 회차만 받으신 게 아니고 연속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잘 알아보고 예, 계속적으로 좀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4차 포럼 여기서 마치고요. 8월 둘째 주 목요일에 다시 5차 포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